옳은 소리. 국민 4명 중 3명 반중인데 문 정부는 왜 역대급으로 중국에 순종할까? 송이달 라이브. 송이달 선임기자 2021년 12월 25일. 올 한 해 세계를 휩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유럽 발트해 연안에 있는 인구 269만 명의 소국인 리투아니아에까지 번진 반중 감정도 만만찮습니다. 미국 퓨리 서치 센터의 올 10월 발표를 보면 조사 대상인 14개 국가의 반중 감정은 작년보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사상 최고를 기록한 나라도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의 반중 감정은 일본 86%, 스웨덴 85%, 호주 81%에 이어 4위입니다. 2015년까지 30 내지 50%이다가 2017년 처음 60%를 넘었고 올해는 75%로 역대급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이 중국을 비호감 국가로 꼽는 현상은 전적으로 중국의 자업자득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에는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유린과 글로벌 표준을 대놓고 무시하는 난폭한 늑대 외교 등은 하나같이 반문명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자녀 임기가 130일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 정서와 정반대로 역주행 중입니다. 이번 달 외교 일정만 봐도 친중 코드 일색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공산당 정치국위원회 텐진 회담 3일, 호주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않는다 발언 13일, 4년 6개월 만에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 23일.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만큼 중국에 협조하며 순종하는 정권은 없다고 합니다. 문 정부는 자나깨나 중국, 북한만 생각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들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국이 늘고 있고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이었던 유럽연합까지 반중으로 돌아섰습니다. 국제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중국에 대한 문 정부의 행보는 누가 봐도 외교가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벌인 해프닝은 실망감을 더 키웠습니다. 이 위원회는 화상회의 행사에 3개월 전 공식 초청한 오드리 탕 대만 행정원 디지털부 장관의 참석을 이달 16일 행사 시작 수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중국 눈치 보기가 나은 듣도 보지도 못한 외교 결례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중국에 액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정 성과가 미미한 문 정부가 외교 안보 치적을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분석입니다. 집권 전반기에 북한 김정은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한 문 정부는 중국에는 사드 3불 약속을 하며 조속한 한한령 해제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보수 정부 때보다 더 악화됐고 한중 관계는 당초 기대를 한참 밑돕니다.
한한령 해제가 요원할 뿐더러 1992년 양국 수교 후 사상 처음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방한이 문재인 정부에선 전무한 게 증거입니다.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3박 4일 방중기간 혼밥 외교는 한국 외교사의 치욕으로 두고두고 따라다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다급함을 간파한 중국이 대중 견제 봉쇄망을 깨는 약한 고리로 문 정부의 접근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정권이 임기 말 치적 용도로 종전선언과 시진핑 방안에 집착하니 중국이 주도권을 강하게 잡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꺼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은 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가 나온 지 2달 가까이 됐지만 오리무중입니다. 이는 문 정부의 총력 외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방증입니다. 정부 안에서도 종전선언의 효용에 대한 입장이 엇갈립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발언과 종전선언으로 누구도 못 벗어날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간격은 큽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한미동맹 흔들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인 도널드 커크는 지난 22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들 뿐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종전선언의 유일한 수혜자는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이 한반도 공산을 호언하는 마당에 평화 환상에 빠진 문 정부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북한 도와주기에 안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방안도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정권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해야 할 필요도 의미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내년 1월 화상 방식 정상회담이라도 하려고 중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중국, 북한에 줄 것도 없고 새로 받을 것도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징후나 중국이 한한령 해제 같은 선물을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연말 연초가 남북대화 불씨를 살릴 소중한 시간이라며 마지막까지 친중, 친북한 행보를 굽히지 않을 태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민심을 수용해 문재인 정부가 외교 폭주를 멈추는 게 맞다고 조언합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편들기는 한국에 속해 있는 민주주의 가치 동맹 진영에서의 이탈로 비춰져 우리의 국가이익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내년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미 대중 외교에 큰 부담도 됩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는 신뢰를, 중국으로부터는 존중을 잃은 결과 새 정부의 외교 운신폭이 극도로 좁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국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한 전체주의의 살아있는 표본입니다. 14억 중국인을 공산당의 유리 감시망 속에 넣고 꽃미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까지 제한합니다.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없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4년 7개월간의 친중 횡보로 외교 무능과 무능과를 드러냈습니다. 한참 늦었지만 문 정부가 이제라도 헛된 꿈에서 깨어날 수는 없을까요? 송의달 선임기자 출처 조선닷컴. 이상 2021년 12월 25일 세모에 보내드린 옳은 소리였습니다.